이 방법으로 과적 합을 방지할 수 있게 설정을 하고 몇 %씩 몇 번을 학습시킬지 사전 설정이 완료가 되면 데이터셋에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지금부터는 알고리즘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지도학습 예측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선형얘기입니다. 연속형, 종속변수, 독립변수들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여서 모델을 생성하고요. 신규 연속형 데이터를 모델에 입력하였을 때 종속변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선형회귀가 일반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회귀 트리입니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분기점을 지나면서 분할되어 트리 방식으로 학습을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데이터 분류 시 트리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도 트리를 기반으로 하여서 회귀 트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공신경망입니다. 신경망의 인풋 레이어 1개, 히든 레이어가 없고 아웃풋 레이어 1개로 하여서 학습시킬 경우 선형회귀와 동일하고요. 레이어를 추가하게 되면 비선형 모델로 회귀 모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치, 라소, 엘라스틱 넷입니다. 세 알고리즘은 비슷하나 각기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리치 리그레이션입니다. 변수가 많은 경우 상관성 있는 변수들에 대해서 적절한 가정치를 배분하여서 개수를 축소하는 방법인데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높을 때, 즉 다중 공통성이 있을 때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다음은 라소입니다. 변수가 많지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가 적을 경우에 이 방법이 굉장히 탁월하고요. 이 영향이 적은 개수를 0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변수를 줄이기 때문에 해석력은 리치보다 좀 더 강력하고 용이하고요. 전체 변수 중에 유의미한 변수가 몇 개 없을 때, 구분이 확연히 차이가 날 때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다음은 엘라스틱 넷입니다. 리치와 라쏘를 섞어놓은 형태의 알고리즘이고요. 라쏘를 실행했을 경우에는 개수를 0으로 만들어 변수를 줄이기 때문에 정보의 분실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한 알고리즘이고요. 데이터셋이 굉장히 클 때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다음은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 GBM입니다. 이전 과정에서 틀렸던 부분을 다음 과정에 반영하여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인데요. 순차적으로 트리를 만들어 나가는 알고리즘입니다. 따로 하이브 파라미터나 이런 튜닝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도 굉장히 잘 작동하고요. 데이터 스케일링이 필요 없는 알고리즘입니다. 다음은 익스트림 그레디언트 부스팅인데요. GBM이라고도 불리는 알고리즘입니다. AI 문제를 해결하고 그 알고리즘을 업로드하여서 성능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케글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많이 성능 검증을 받은 알고리즘 중 하나입니다. 순차적으로 학습하는 GBM 기반이고 이것을 병렬로 학습해서 시간을 단축시키고요. 조기정렬, 과지치기 등 과적합 규제를 알고리즘 내에서 옵션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GBM보다는 조금 더 성능이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은 지도학습 분류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구도, 고객 이탈, 거래의 이상 탐지 분류 모델이 구축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로 로지스틱 회귀 분석입니다. 각 독립 변수는 연속형 데이터이고 종속 변수는 범주형일 경우에 이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종속 변수의 범주값이 3차원 이상, 즉 3개의 범주 이상을 가진 것에도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으나 미진 분류에 특히나 더 적합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유형을 가지고 일반 회귀 분석을 진행을 하면 이 범주값이 의미 없는 숫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꼭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서포트 베타 머신, SVM인데요. 범주형 이진 분류에 적합한 분류 알고리즘이고요. 결정 경계 선과 데이터에 떨어진 거리, 이것을 마진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최대로 하는, 그러니까 분류가 잘 되도록 하는 경계를 찾는 게 방법입니다. 데이터를 이진 분류할 때 잘 분류되도록 경계선을 찾을 때 선형적으로 할 수 있지만 커널을 이용해서 비선형으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내용량 데이터 처리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굉장히 어려우나 텍스트나 이미지 분류에는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K, 니어리스트 네이버후드, KNN 알고리즘입니다. 신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가장 가까운 K 데이터를 확인하여서 주변 데이터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범주로 분류하는 알고리즘인데요. 학습을 하더라도 학습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지 실제 변수의 가중치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레이즈 러닝이라고도 부릅니다. 결국 데이터가 신규 들어왔을 때 거리에 따라서 내 근처에 K개의 데이터가 어느 범주에 속해 있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데이터 간의 군집합 특성이 강할 경우 이 알고리즘이 적합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나무입니다. 스무고개처럼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예, 아니요 라고 질문을 이어나가며 학습하는 모델인데요. 트리 노드의 순수도가 향상될 때, 즉 분류가 잘 되었을 때까지 트리를 생성하고요. 너무 세분화된 노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너무 세밀한 기준으로
표본을 학습시켜서 적합시키기 때문에 과적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때는 가지치기 등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랜덤 포레스트입니다. 의사결정 나무 알고리즘의 과적합 현상을 보완하는 알고리즘이고요. 표본의 일부를 추출하여서 의사결정 나무에 학습시키고 또 일부를 추출해서 의사결정을 학습시키고 이렇게 병렬적으로 의사결정 나무를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학습시키고 난 후 신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는 여러 의사결정 나무에 투표를 진행하여서 다수결의 답이 나온 것을 분류 값으로 나타냅니다. 다음은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 어널리시스 LDA 알고리즘입니다. 중속 변수의 범주 값을 최대한 분리하기 위해서 X 변수들을 어떤 축으로 분리할까? 이것을 최대한 분리할 수 있는 축을 찾는 방법이고요. 분석, 변수를 축소하는 방법보다 분류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앞전에 SVM 같은 경우에는 2차원으로 비선형이나 선형 방법으로 데이터를 분리하는 것을 찾는 거고요. 이 LDA 같은 경우에는 2차원, 3차원 등으로 변수들 간의 공간을 분리하는 축을 찾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임밸런스, 불균형 클래스가 있는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적합한 알고리즘입니다. 다음은 Extreme Gradient Boosting, GBM 알고리즘입니다. 앞전에 지도학습 예측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진 범주를 또는 그 이상 범주에 대해서 분류가 가능한 알고리즘입니다. 이전 데이터의 틀린 부분에 가중치를 주어서 다음 데이터에는 조금 더 학습률을 높이는 이런 GBM 기반과 병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알고리즘보다 예측 성능이 뛰어납니다. 트리 기반의 앙상블 학습이라고도 말합니다. 이처럼 지도학습의 예측 분류에 대한 알고리즘의 학습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쉬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CES에서 삼성전자가 발표한 반려로봇 발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CES 최신 자료도 있지만 2020년에 발표한 이 자료가 조금 더 흥미로워서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삼성에서 굉장히 귀엽고 재미있는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자, 이름은 볼리라고 하는데요. 볼리란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공 모양의 지능형 반려 로봇인데 한마디로 인공지능을 탑재한 공 모양의 애완동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볼리의 기능들을 하나씩 알아볼까요? 우선 기본적인 기능은 주인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마치 강아지와 고양이를 떠올리게 하고요. 하지만 볼리는 로봇이기 때문에 단순히 따라다니는 것에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이는 것처럼 볼리는 아침이 되면 자동으로 작동이 되는데 이는 조도 센서가 탑재되어 있거나 아니면 기상 시간을 따로 설정해 놓은 듯 합니다. 아침이 되어 자동으로 볼리와 연결되어 있는 커튼을 작동시키고 TV의 알람을 작동시켜 주인을 깨우고요. 주인이 일어났는지 확인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실제로 인간이 원하는 로봇이 되도록 최적화되어 있고요. 또한 주인이 일어나자 삼성의 에어드레서를 작동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TV를 보며 요가를 따라하는 주인의 뒷모습을 촬영해서 실시간으로 더세로 TV에 띄워주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외출을 하자 혼자서 외로워하는 강아지를 위해서 강아지 맞춤 영상을 자동으로 TV에 틀어주기까지 합니다. 뿐만 아니죠. 주인의 요청이 없었는데도 알아서 해당 모습을 촬영해서 주인의 스마트폰으로 알림을 보내 강아지가 잘 있다는 듯한 영상 메시지를 보내고요. 자, 볼리 능력 여기서 또 10분 발휘되는데 바닥이 어지러워진 걸 바퀴 센서로 알았는지 아니면 카메라를 통해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알아서 판단하여 연결된 청소기를 자동으로 작동시키는 모습은 거의 감동 수준에 가깝습니다. 자, 이렇게 주인이 없는 집에서 주인 행세를 하느라 바빴던 볼리는 모든 것들을 정리한 뒤에 잠든 강아지 옆에서 본인도 잠을 청하네요. 볼리 너 충전은 알아서 못하는구나? 네, 이렇게 삼성전자가 새롭게 발표한 공 모양의 지능형 반려로봇 볼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AI 로봇이라고 하면 로봇 형태의 투박한 모양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이 공 모양의 AI 로봇 발리처럼 심미적인 요소를 가미한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또 어떤 AI 로봇이 우리에게 감동을 줄지, 우리 일을 거들어줄지에 대해서 굉장히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3주차 강의 즐거우셨나요?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강의 수강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